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한국 주식시장 결국 어제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호황이죠. 이런 호황의 중심에는 개미 부대가 있었고요. 또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 놓은 거예요. 그 덕분에 외국인과 기관의 큰손들이 공매도하는 길이 막혔고 개미들이 숨을 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오는 3월이면 끝이 납니다. 3월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자 개미 투자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공매도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개미 부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왜 공매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오셨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닥이 있는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 아니라 네. 목요일에 뵈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도 그래요. 네. 자, 우선 공매도가 뭔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 없는 주식,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이제 빌려서 예. 파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네. 그 기업의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예상을 하고 남의 주식을 사서 팔고 하락했을 때 오히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더 싸게 나중에 다시 그 하락했을 때 다시 사서 자기는 그 하락한 만큼의 차익을 남기는 이것도 투자의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주식으로 빌렸다가 주식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돈으로 빌렸다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빌렸다 주식으로 갚는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기업의 주가가 1,000원일 때 제가 박용진 의원한테 10주만 꿔주세요 해서 주식을 꿔요. 그러다 팔아요. 그러면은 아까 1,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0원을 제가 벌죠.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박 의원한테 주식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꾼 걸. 네. 근데 보니까 그 A기업 주가가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10주 사는데 5,000원이면 사요. 그렇습니다. 아까 10,000원 벌었는데 네. 그러면 5,000원 버는 거죠. 이게 공매도인 거죠. 예. 그 딱 차이만큼이고요. 그렇죠. 이제 공매도가 그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 있어서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하는 그런 뭐 순기능도 이제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버블이라고들 하죠. 이렇게 뭐 거품이 좀 끼었을 때 네. 그리고 그 허세 기업들 네, 네. 이런 기업들을 또 찾아내서 그 기업들의 가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버블을 잡는 그런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계나 증시 전문 관계자들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 엄청난 그 정보력과 자금력, 그 순발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그거는 기본이고 예.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빌려줘야지 내가 꿔서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이제 남다른 거죠. 아무나 안 꿔주고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신용도 높은 큰 손들한테만 빌려주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이른바 우리가 개미 투자자라고 부르는 우리 국민들이에요. 예,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박한 꿈을 담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1억 천금을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1억 천금 벌 만큼의 돈이 없어. 소액 투자자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뭐 용돈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가 죄송한 젊은이들 네,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라도 좀 벌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주부들 예. 이런 분들의 소박한 꿈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투자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일부러 이런 허위로 매도와 매수를 하고 네. 또 거래를 하고 이러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예로 들면 한투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한테 제공한 자료 이게 팩트인 것 같은데요. 네. 주식 이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이른바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증권사들에게는 작년 3월 그 15일, 16일부터 금지 기간에도 허도록 열어놨었어요. 금융위원회. 자,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에 갑자기 주식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하자 일시적으로 한 처음엔 6개월이었다가 예. 더 6개월 유예해서 지금 1년째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시장의 조성자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숨통을 조금 튀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네. 시장 조성자들, 증권회사 같은 곳이죠. 증권회사죠. 왜냐하면 뭐 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가격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장 조성자들에 의한 공매도가 그 금지 첫날 네. 폭증을 해가지고요. 4,408억 원의 공매도가 발생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4,408억 예. 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전에도 많지 않았던 일인데 금지 기간 첫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른바 반대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증권사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뭐 해서 신용으로 돈을 빌리거나 해서 주식을 샀는데 네. 그 주식 가격이 일정 비율 이하로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네. 그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증권사가 네. 이렇게 그냥 매도할 수 있어요. 일괄 처리를 해버립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서. 예. 이렇게 되면 그 주식 투자자는 주식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러네요.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빚도 갚아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규모가 그 다음 날 벌어진 반대 매매 규모가 250억. 그리고 그 전후 18일 거래일 동안 반대 매매가 3천억이나 발생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 공매도와 주식 가격 하락이 같이 겹치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재산적 피해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박한 꿈을 다 그냥 박살을 내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 공매도 금지 기간 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면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그 8월 한 달, 작년 8월 한 달에만 14,000건이나 되는 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이 돼요.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는데도 그 중에 하루 같은 경우는 5,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대차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상환 확정일 날 상환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로 그냥 깡통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갚으라고 한 날까지 갚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안 갚을 그러니까 수가 있어요? 이건 불법 공매도의 의심이 되는 건데 제가 왜 의심이라고 그러냐면 확인을 안 한 거죠, 나중에. 이게 불법인지 아니 확인을 아니 그럼 받아야 되는 쪽에서 내놓으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재미있는 건 이게 저는 제가 주식을 안 해서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차 거래를 할 때요. 주식 대차 거래를 할 때 지금도 전화상 구두로 하거나 메신저로 하거나 이렇게 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서로 들여다보고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짜맞추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뒤에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해서 훨씬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이죠. 오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그대로 그냥 되고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실시간 이 유차익 공매도라고 하는 불법 공매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하겠다고 금융위가 해놓고는 못 하겠다. 왜요? 그때 이제 저희 의원실에 금융위원장하고요. 또 코스콤 뭐 기술자하고 증권사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근데 금융위원장은 얘기 들어보시라고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증권사 쪽에서는 아유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무 우리한테 막 과도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런 거를 너무 일이 많아진다. 일이 많아진다. 다 일일이 투명하게 막 다 적고 어떻게 하려면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증권사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번 코스피가 쭉 올라가면서요. 증권사당 한 수천억씩을 벌었다는 거예요. 수수료. 누구한테 벌었겠습니까? 이 사실은 개미 투자자랑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꿈들이 녹아있는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 두 가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기들의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공매도 때문에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도 증권사, 시장 조성자들 혹은 증권사들의 이런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는 법과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노력들을 금융당국은 알아서 하라고 둘 게 아니고 금융당국도 해야 되지만 증권사들도 역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번에 확인된 거는 이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한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금지 기간 1년 동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법을 저질렀었는데 네. 이제는 3월 15일이면 아예 그 금지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다시 공매도가 합법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그러자 개미 투자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공매도를 좀 폐지하면 안 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화 정도가 아니라 제한 강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폐지에 대해서는 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뭐 폐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고요. 이 그 공매도에 대한 공포와 불만, 분노는 제가 알겠어요. 예. 그러나 이 공매도라고 하는 건 하나의 투자 기법이고 또 다른 뭐 이렇게 그 여러 투자 기법들을 서로 믹싱해 가지고도 하기도 하는 거고 해외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예, 뭐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뭐 폐지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폐지해버리고 나면 그러면은 외국인 자금이 아예 우리나라로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못하도록 1년 가까이를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상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이상한 증시야, 이상한 나라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 이 잘못된 제도는 이렇게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적발되면 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드리신 말씀은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조성자들,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를 누가 확인했느냐? 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거래소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거래소가 불법 공매도가 있는지 없는지 감리한 것도 이번에 처음이고요. 거기서 불법이라는 거는 갚아야 되는 날 안 갚고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었는지는 아직 공개를 안 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손이 안으로 굽는 거,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감리를 해도 물감리가 되고 처벌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 갖고 와. 내용 갖고 와 했는데 거래소에서는 못 줍니다. 왜 못 줘? 이런 것도 빨리 확인해야지. 그랬더니 금융위원회에서 갖다 주지 말아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려요. 네. 그런데 거래소가 지금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네.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가고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고 국회 감시도 피해 나가면서 이럴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에는 금감원이 이런 거를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처벌을 해서 거긴 75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렸는데 잘못했다가 걸리면 그냥 강하게 손방망이가 아니라 강하게 처벌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새를 봐서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걸린 증권사들과 관련해서 엄한 처벌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 국민들의 뒤통수를 어떤 식으로 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죠. 게다가 공매도가 재개되면 우법천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우리 개미 투자자들 국민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이런 식으로 막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자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순기능, 즉 증시가 막 과열이 되면서 이게 별로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기업인데 과열장에서 서로 폭탄 돌리기 하다 결국 피해, 마지막에 뻥 터지면 피해는 또 개미 투자자가 보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조정하는 기능으로 쿨다운 시키는 기능으로 공매도가 필요는 하다고 본다 그러셨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그러려면 이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합법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는 그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만약 오는 3월 15일 재개하기 전까지 그런 강한 제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좀 더 유예해야 된다고 보세요? 될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고만 그러니까 뭐 연기 기간이 끝났으니까 재개하겠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요. 그리고 금융위가 좀 이렇게 저렇게 금융당국에서 그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형들을 찾아내고 잡아내고 적발하기 어렵고요. 6개월의 조사기간 6개월로 하다가 이제 그거 한 달 단위로 확인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그렇게 돼봐야 이미 개미 투자자들은 뒤통수 맞고 자기 돈 잃고 피해를 본 거 다 빠져나간 뒤에 그 관련자들한테 처벌이라고 해봐야 1억 미만의
네, 지금 그 과태료만 손방망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거, 그거는 시장에서의 그 불공정,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공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돈 네.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뭔가 더 정보든 권한이든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맨날 당해야 되냐, 아하.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예.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이걸 차단하지 못하는 한 예. 공매도는 저는 시장의 반칙. 반칙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음. 불공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정치인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의 이 소박한 꿈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확실한 차단 아니면 연기, 이번 공매도 체계 연기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거 못하면 싶습니다. 아예 좀 폐지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도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기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연기하는, 예. 연기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예. 불법적으로 그런 거 하는 기관들, 뭐 네. 외국인 큰손들 이번에 없애야 된다. 그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이세요. 방치해두면 예.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